시어머니 22년간 매일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했습니다. 손님 접대하고 제사 준비하고 명절 음식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알았어요. 어머니가 22년간 제 월급 통장에서 몰래 빼간 돈이 18억 3천만 원이라는 거요. 제 명의로 대출받은 돈이 12억 7천만 원이고요. 제 도장 위조해서 연대보증선 빚이 23억이에요. 제 명의 페이퍼 컴퍼니로 탈세한 금액이 37억. 여기에 제 명의 부동산 불법 매매 42억. 총 133억 3천만 원. 어머니, 저 이제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문서 위조, 조세 포탈, 사기, 횡령으로요. 아, 그리고 제 진짜 직업? 국세청 특별세무조사국 국장이에요. 22년째요. 연봉 1억 8천만 원 받으면서 어머니 범죄 증거 모았습니다. 밤 11시 47분 서울 송파구 잠실동 80평 펜트하우스 거실 71세 시어머니 배옥심은 49세 며느리 서미영의 폭탄 선언을 듣고 와인잔을 떨어뜨렸습니다. 22년간 바보처럼 구박만 당하던 며느리가 알고 보니 국세청 특별세무조사국 국장이었다니. 게다가 자신이 몰래 저지른 범죄를 전부 알고 있었다니. 미영은 냉소하며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여기 봐요. 어머니가 22년간 제 통장에서 빼간 내역 전부. 매달 280만 원씩. 22년이면 7억 3,920만 원. 여기다 제 상여금, 성과급까지 빼가셨죠. 추가 10억 9,080만 원. 합계 18억 3천만 원. 여기 제 명의 대출 서류 47건. 제가 도장 찍은 적 없어요. 전부 위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도 있어요. 합계 12억 7천만 원. 그리고 이건 연대보증 서류 8건. 시동생 사업 자금, 시누이 남편 투자금. 전부 제 서명 위조. 합계 23억. 이거는 미영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 명의 법인 3개. 대형물산, 한미상사, 동서개발. 들어본 적 없죠? 22년간 이 회사들로 탈세하신 금액 37억. 국세청 전산에 다 잡혔어요. 마지막으로 제 명의 부동산 불법 매매. 강남, 서초, 분당 아파트 7채. 전부 다운 계약서 작성해서 양도세 포탈. 추징세액 42억. 총합계. 미영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33억 3천만 원. 어머니 축하드려요. 역대급 며느리 착취 신기록이세요. 옥심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너 이게.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 박성훈 51세가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시동생 박성민 47세, 시누이 박미선 44세, 시아버지 박철수 73세까지. 미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들 오셨네요. 좋아요. 한꺼번에 얘기하죠. 여러분이 22년간 저한테서 빼먹은 돈, 증거인멸한 금액까지 합치면 총 187억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평생 후회합니다. 바보 며느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국세청 특별세무조사국 국장. 22년간 모든 증거 모았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모든 게 시작된 건 22년 전이었습니다. 저 서미영은 당시 27세 국세청 9급 신입 세무조사관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세무회계학을 전공했고 세무사 자격증도 있었습니다. 그때 맞선으로 박성훈을 만났습니다. 29세 대기업 부장, 잘생기고 능력 있어 보였습니다. 4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성훈이 청혼했거든요. 나랑 결혼해.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하지만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첫 상견례. 서울 강남구 청담동 특급 호텔 레스토랑. 시어머니 배옥심을 만났습니다. 직업이 뭐야? 국세청 세무조사관입니다. 국세청? 월급이나 많이 받아? 380만 원 정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520만 원이었지만 낮춰 말했습니다. 왠지 정확히 말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380? 적네. 우리 성훈이는 720만 원 버는데. 네. 뭐 어쩌겠니? 성훈이가 좋다니까 결혼은 시켜주지. 그리고 조건이 나왔습니다. 결혼하면 당연히 시댁이랑 같이 살아야지. 우리 펜트하우스 80평이야. 충분히 넓으니까. 네. 며느리는 새벽 3시 30분 기상. 시부모 아침 준비 필수야. 네. 월급? 당연히 전액 시어머니한테 바치는 거고. 네. 재산은 1년에 12번. 명절은 무조건 시댁. 친정은 1년에 1번. 그것도 당일치기만. 네. 아, 그리고 출산 후 바로 직장 그만둬야 해. 결혼한 여자가 무슨 직장이야. 그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성훈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참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서울 강남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 하객 850명. 부조금 17억 2천만 원. 시어머니가 전부 챙겼습니다. 신혼집, 시댁 펜트하우스, 방 하나를 받았습니다. 9평짜리. 첫날 밤, 새벽 3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성훈은 자고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야 돼. 응, 너 혼자 해. 난 피곤해.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17분 늦었네. 3시 30분 정각이라고 했잖아. 죄송합니다. 내일부터 정각에 일어나겠습니다. 아침 준비. 밥, 국, 반찬 15가지. 시부모님, 시동생, 시누이, 남편, 총 5명분. 7시. 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맛을 보셨습니다. 국이 싱거워. 다시 해. 네. 국을 다시 끓였습니다. 35분 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맛보셨습니다. 아직도 싱거워. 한 번 더.
두 번째 국을 끓였습니다. 30분 더. 시어머니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침을 먹었습니다. 저는 부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감히 시부모님이랑 같은 테이블에 앉아 바닥에서 먹어.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침 먹고 출근 준비. 국세청으로 가야 했습니다. 오전 9시 출근. 어디가?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출근해야 해요. 출근? 결혼했는데 무슨 출근? 직장인인데요. 직장? 당장 그만둬. 결혼한 여자가 무슨 직장이야. 오늘 당장 사표 써.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안 돼요. 저 일해야 해요. 뭐가 안 돼? 우리 며느리는 집에 있어야지.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직장 다녀야 해. 안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 성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말 들어. 우리 엄마 무서운 거 몰라.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으라고. 내 인생을 포기하라고. 응. 내 월급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 엄마 화나게 하지 마. 결국 그만뒀습니다. 국세청을. 9년 커리어를 포기했습니다. 아니, 포기한 척 했습니다. 실제로는 계속 다녔습니다. 몰래. 여기서부터가 진짜 막장입니다.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 7시까지. 그리고 재빨리 씻고 정장 입고 출근. 국세청은 9시부터 10시 사이 출근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9시 45분에 출근했습니다. 집에서 출발하면 충분했거든요. 시어머니한테는 운동 간다고 했습니다. 매일 운동? 네. 건강해야 시부모님 오래 모시죠. 의심은 안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할 리 없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저녁 6시에 퇴근. 7시 15분에 집 도착. 저녁 준비. 9시 30분까지. 그리고 설거지, 청소, 빨래. 자정까지. 자정 30분에 잠. 새벽 3시 30분에 기상. 하루 3시간 수면. 22년간. 국세청에서는 승진했습니다. 7급, 6급, 5급, 4급, 3급. 지금은 특별세무조사국 국장. 연봉 1억 8천만 원. 하지만 시댁은 몰랐습니다. 제가 백수인 줄 알았죠. 월급은 어떻게 했냐고요? 비밀 계좌로 받았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그 돈으로 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22년간 모은 돈이 27억 3천만 원.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6개월 차.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미영 고객님, 신용대출 상환일 지나셨는데요. 대출? 저 대출 안 받았는데요. 고객님 명의로 3,500만 원 대출 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진짜였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이 나가 있었어요. 신용대출 3,500만 원. 도장은 제 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찍은 게 아니었어요. 누가 제 도장을 위조한 겁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누군지.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제 돈으로 3,500만 원. 결혼 1년 차. 또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대출 5,200만 원 상환 부탁드립니다. 또요? 네. 6개월 전에 받으신 대출이요. 이번에는 확인했습니다. 누가 신청했는지 시어머니였습니다. 제 명의로 제 도장을 위조해서 대출을 받았던 겁니다. 추궁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 특별세무조사관이니까 이런 범죄 조사가 제 전문이거든요. 그날부터 기록했습니다. 모든 걸 시어머니가 제 명의로 받은 대출 매년 증가, 제 통장에서 몰래 빼간 돈 매달 280만 원씩 상여금, 성과급, 위조된 서류들 스캔 및 사진 촬영, 녹취 시어머니와 대화할 때마다 국세청 지급 녹음기 사용, 22년간 모았습니다. 결혼 3년 차, 제 명의 법인이 생겼습니다. 대형물산, 들어본 적도 없는 회사, 국세청 전산 조회했습니다. 국장 권한으로 대형물산은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실체 없는 유령회사, 시어머니가 탈세 목적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매출은 연 17억. 하지만 실제 거래는 없었습니다. 가짜 세금 계산서로 부가세 환급받고 허위 경비로 법인세 탈루하고 법인 대표는 저 서미영. 하지만 전 몰랐습니다. 실제 운영자는 배옥심. 제 시어머니. 결혼 7년 차. 두 번째 법인이 생겼습니다. 한미상사. 결혼 12년 차. 세 번째 법인. 동서개발. 세계 법인. 22년간 탈세 금액 37억. 적발되면 법인 대표인 제가 감옥 가는 겁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결혼 8년 차. 연대보증이 생겼습니다. 시동생 성민이가 사업 대출을 받으면서 제 이름을 연대보증인으로 넣었습니다. 8억. 제가 모르는 사이에 결혼 11년 차. 두 번째 연대보증. 신우이 남편 사업 자금 6억 5천만 원. 결혼 15년 차. 세 번째. 시동생 투자 손실 보전 8억 5천만 원. 22년간 총 8건. 합계 23억. 서류 확인했습니다. 제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게 아니었어요. 필적 감정 의뢰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결과 전부 위조. 증거 확보했습니다. 결혼 10년 차. 시어머니가 제 명의로 부동산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계약금 3억. 다운 계약서 작성. 실거래가 12억을 6억으로 축소. 양도세 포탈액 2억 7천만 원. 결혼 13년 차. 서초 아파트. 양도세 포탈액 3억 8천만 원. 결혼 16년 차. 분당 아파트. 양도세 포탈액 4억 5천만 원. 22년간 7채. 양도세 포탈액 합계 42억. 결혼 14년 차. 신우이 미선이도 시작했습니다.
제 명의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썼습니다. 매달 780만 원씩. 명품 가방, 옷, 성형수술, 해외여행, 호텔 뷔페. 청구서는 제 주소로 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가로챘습니다. 어떻게 갚았냐고요?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 걸어놨습니다. 22년간 모아보니 시어머니 배옥심, 제 통장에서 빼간 돈 18억 3천만 원, 매달 280만 원, 22년 상여금 성과급, 위조 대출 12억 7천만 원, 법인 탈세 추징금 37억, 부동산 양도세 포탈 추징금 42억, 소개 110억, 시동생 박성민, 연대보증 15억 2천만 원, 제명의 사업자 대출 8억 3천만 원, 소개 23억 5천만 원, 신우이 박미선, 제명의 신용카드 4억 6천만 원 22년간, 제명의 전세대출 7억 2천만 원, 소개 11억 8천만 원, 남편 박성훈, 시어머니한테서 받은 돈 제 통장에서 나간 돈 18억 3천만 원, 제명의 주식계좌 손실 9억 7천만 원, 소개 28억, 시아버지 박철수, 제명의 골프 회원권 5억, 제명의 고급 승용차 2억 8천만 원, 소개 7억 8천만 원, 총합계 181억 1천만 원, 증거, 녹취록 437건, 위조 서류 152건, 통장 내역 22년치 전부, 국세청 전산 자료 법인 탈세 증거 완벽 확보, 필적 감정서 47건, 부동산 다운 계약서 21건, 22년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때가 왔습니다. 이 장면에서 정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오후 6시 30분.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LA 갈비를 만들었습니다. 1인분에 8만 원짜리. 오늘 뭔 좋은 일 있어?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아니요. 그냥 해드리고 싶어서요. 저녁 7시 30분.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부모님, 남편, 시동생 부부, 시누이 부부, 총 8명. 다들 모였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있어서 모시자고 했어요. 무슨 얘기?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왔습니다. 안에는 서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쏟아냈습니다. A사 용지 587장 22년간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의 범죄 증거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가 제 명의로 받은 대출 총 12억 7천만 원, 서류 47건 전부 위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완료. 두 번째, 제 통장에서 몰래 빼간 돈 22년간 매달 280만 원씩 상여금, 성과급 포함 합계 18억 3천만 원. 거래 내역 전부 확보. 세 번째, 제명의 법인 3개, 대형물산, 한미상사, 동서개발, 22년간 탈세 37억, 국세청 전산에 다 잡혔어요. 실제 운영자는 어머니. 네 번째,
제명의 부동산 불법 거래 7건, 다운 계약서로 양도세 포탈, 추징세액 42억, 증거 서류 21건 확보. 5번째, 시동생 성민 씨, 연대보증 8건, 15억 2천만 원. 제명의 사업자 대출 8억 3천만 원. 합계 23억 5천만 원. 서명 전부 위조. 6번째, 신우이 미선 씨, 제명의 신용카드 4억 6천만 원. 제명의 전세 대출 7억 2천만 원. 합계 11억 8천만 원. 7번째, 남편 성훈 씨, 시어머니한테서 받은 돈이 제 통장에서 나간 거 알죠? 18억 3천만 원. 횡령 방조죄. 추가로 제명의 주식 계좌로 손실본 금액 9억 7천만 원. 합계 28억. 8번째, 시아버지, 제명의 골프 회원권 5억. 제명의 벤츠 S클래스 2억 8천만 원. 합계 7억 8천만 원. 총합계. 제가 계산기를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181억 1천만 원. 여기에 증거 인멸 비용, 뇌물 공여액까지 합치면 187억 정도 될 것 같네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야? 헛소리가 아니에요. 여기 증거 다 있어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통장 내역, 위조 서류, 녹취록, 국세청 전산 자료, 필적 감정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증거? 이게 무슨 증거야? 내가 조작한 거 아니야. 저는 웃었습니다. 조작이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저 국세청 특별세무조사국 국장이에요. 22년째 근무 중이에요. 연봉 1억 8천만 원 받아요.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매일 운동 간다고 한 게 거짓말이었죠. 실제로는 출근했어요.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고 9시 45분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해서 저녁 준비하고 22년간 하루도 안 빠지고요. 주말 근무도 했어요. 친정 간다고 했던 날들, 실제로는 국세청에서 특별 세무조사 했어요.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여보는 몰랐죠. 제가 백수인 줄 알았죠. 근데 아니었어요. 계속 다녔어요. 왜냐하면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가 뭘 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제 명의로 범죄 저지르는 거. 그래서 증거를 모았어요. 22년간 녹취 437건, 서류 152건, 어머니가 제 도장 위조하는 거, 제 통장에서 돈 빼가는 거, 제 명의로 법인 만드는 거, 전부 다 녹음했어요. 시동생이 소리쳤습니다. 형수, 이게 무슨 짓이야? 가족한테? 가족? 저는 냉소했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해요? 며느리 명의로 187억 범죄 저지르는 게 가족이에요? 참고로 성민 씨, 당신이 제 명의로 받은 사업자 대출 8억 3천만 원. 그거 유흥업소 투자했죠. 강남 룸살롱. 증거 다 있어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최소 징역 12년이에요. 시동생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형수, 우리가 좀 심했던 건 인정해. 근데 경찰까지 가는 건 이미 갔어요. 뭐? 오늘 오전 10시에 국세청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했어요. 오후 2시에 검찰청 조세범칙조사과에 고발했어요. 오후 4시에 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에도 고발했어요. 내일 아침 6시에 국세청 특별조사팀 30명이 여기로 와요. 동시에 검찰 특별수사팀 20명도 옵니다. 압수수색 영장 50건 발부받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성훈 씨, 성민 씨, 미선 씨 전부 긴급 체포될 거예요. 죄목, 문서위조, 사기, 횡령,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뇌물공여, 형량, 어머니는 징역 22년 이상, 아버지 15년, 성훈 씨 12년, 성민 씨 18년, 미선 씨 10년 예상됩니다.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리고 탈세 추징금 37억, 양도세 추징금 42억, 합계 79억은 법인 대표인 제가 내야 하는데요. 다행히 실제 운영자가 어머니라는 증거가 완벽해서 어머니한테 청구될 거예요. 어머니 재산 전부 압류됩니다. 이 펜트하우스, 예금, 골프 회원권, 자동차, 보석, 명품, 전부. 아들, 딸 명의로 빼돌린 재산도 다 추적했어요. 국세청이 조사하면 다 나와요. 해외 계좌까지요. 스위스 은행 계좌 3개, 싱가포르 계좌 2개, 홍콩 계좌 4개, 합계 53억. 다 압류될 거예요. 남편이 무릎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용서해줘. 용서? 제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22년간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서 부엌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밥 먹던 거 기억해요? 어머니가 하루 3번씩 밥 다시 하라고 해서 5시간씩 부엌에서 일하던 거요? 명절 때마다 친척 50명 음식 혼자 준비하던 거요? 친정 엄마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도 못 가게 한 거요? 아들 낳으라고 애 3명이나 지우게 한 거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도 공범이에요. 알면서 묵인했잖아요. 22년간. 아니, 몰랐어.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요? 그럼 이거 설명해봐요.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 비밀 통장 3개. 매달 어머니한테서 830만 원씩 받았죠. 22년간. 총 21억 9,120만 원. 그게 제 통장에서 나간 돈이에요. 어머니가 제 돈 빼서 당신한테 준 거예요. 추가로 제 명의 주식 계좌. 당신이 운용했죠. 손실 9억 7천만 원. 제 돈으로 당신이 주식 투자하다가 날린 거예요. 당신도 공범입니다. 횡령 방조죄, 사기 방조죄, 징역 12년 예상. 남편이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몰랐어. 22년간 몰랐다고요?
22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몰랐다고요?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서 밥하고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먹고 자정까지 일하고 명절 때마다 친정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오로지 시댁만 모시고 임신 중에도 구박당하고 유산 3번 하고 그래도 참고 살았는데 당신은 뭐 했어요? 편하게 잤죠? 어머니가 주는 용돈 받아서 골프 치고 술 마시고 여자들 만나고 네, 여자들도 다 알아요. 룸살롱 6년간 다닌 거 증거 다 있어요. 위자료 청구할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합니다. 이미 변호사한테 맡겼어요. 위자료 15억 청구했고요. 재산 분할? 없어요. 당신 재산 전부 범죄 수익이니까 몰수될 거예요.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22년간 몰래 모은 제 돈 27억 3천만 원 있어요. 전부 합법적으로 번 제 돈이고요. 그 돈으로 강남에 아파트 샀어요. 제 명의로 작년에 45평 23억에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사업 시작할 거예요. 세무 컨설팅 회사 22년간 국세청에서 배운 거 다 써먹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년아. 22년간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저는 웃었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줬다고요? 제가 번 돈 18억 3천만 원 빼먹고 제 명의로 187억 범죄 저지르고 22년간 노예처럼 부리고 그게 먹여주고 재워준 거예요? 내일 아침 6시에 국세청이 와요. 전부 체포될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 감옥에서 잘 지내세요. 저는 캐리어를 끌고 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2년간의 시집살이 오늘 끝났습니다. 이 장면은 진짜 사이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국세청 특별조사팀 30명과 검찰 특별수사팀 20명이 시댁 펜트하우스로 들이닥쳤습니다. 배옥심, 박철수, 박성훈, 박성민, 박미선 전원 긴급 체포, 압수수색, 컴퓨터 12대, 서류 2300장, 통장 47개, USB 23개, 휴대폰 8개, 전부 압수. 그날 저녁 뉴스에 나왔습니다. 국세청 국장의 22년 복수, 시댁 전원 구속, 187억 범죄, 재판, 6개월 후, 배옥심 징역 24년, 벌금 79억, 추징금 110억 문서위조 47건, 횡령 18억, 조제포탈 37억, 각이, 박철수 징역 16년, 벌금 7억 8천만 원 공범, 재산은닉, 박성훈 징역 14년, 벌금 28억 횡령 방조, 사기 방조, 배임, 박성민 징역 19년, 벌금 23억 5천만 원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박미선 징역 11년, 벌금 11억 8천만 원 사기, 문서위조, 전부 실형, 즉시 수감, 항소 기각,
재산 몰수, 펜트하우스 경매 47억에 낙찰, 예금 압류 12억, 골프 회원권, 자동차, 보석, 명품 전부 압류, 해외 계좌 53억도 전부 추적해서 압류. 하지만 제 돈 27억 3천만 원은 안전했습니다. 합법적으로 번 제 돈이니까요. 이혼 성립, 위자료 15억 받았습니다. 남편 재산 압류해서 그리고 드디어 자유로워졌습니다. 첫날 오전 10시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 30분이 아니라 편하게 식탁에 앉아서 아침 먹었습니다. 바닥이 아니라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22년 만에 친정에 갔습니다. 엄마 산소에 엄마 미안해. 장례식도 못 갔지. 근데 엄마 나 이제 자유야. 22년간 참았어. 이제 다 끝났어. 국세청은 계속 다녔습니다. 승진도 했습니다. 차장급, 국장급, 고위 공무원단. 22년간 묵묵히 일한 게 인정받았습니다. 대통령 표창도 받았습니다. 연봉 2억 3천만 원. 세무 컨설팅 회사도 차렸습니다. 미영 텍스 컨설팅. 고객들이 몰려왔습니다. 국세청 국장 출신이라는 게 최고의 간판이었거든요. 첫 해 매출 12억.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세무사 최진우 50세. 업무상 만났는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녁 한번 드실래요? 그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1년 후 재혼했습니다. 이번엔 시댁이 없었습니다. 진우 씨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늦잠 자도 아무도 뭐라 안 했습니다. 밥해도 해도 안 해도 괜찮았습니다. 명절에는 둘이서 여행 갔습니다. 친정에 마음껏 갔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시댁은 전부 감옥. 배옥심은 교도소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반신불수. 그래도 형기는 계속됩니다. 박철수는 폐암 말기. 형 집행정지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박성우는 교도소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습니다. 거부할 수도 없었죠. 박성민은 교도소에서 사업 망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빚 32억. 박미선은 남편한테 이혼당했습니다. 재산 다 날아가니까 22년간의 구박, 착취, 범죄 전부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참지 않고 1년 차에 그만뒀다면 그랬으면 증거를 못 모았을 겁니다. 22년 참은 게 복수의 완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며느리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바보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국세청 국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는 언젠가 들통납니다. 특히 국세청 특별조사국장한테는요. 22년 참은 복수, 187억 범죄, 전원 감옥행.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